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다회기 코칭의 흐름에서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상위 목표 탐색에 초점을 두고 중간 단계에서는 리그로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가상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강의에서는 다회기 코칭의 종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종결과 관련된 부분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로우 모델의 W 단계에서 코칭 마무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는 코칭 세션을 리뷰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코칭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 등을 정리하면서 이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었죠. 다회기 종결 단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W 단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루는 내용과 과정은 그보다 더 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회기 코칭이잖아요. 약 6주 동안 이 코치와 고객이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고객은 얼마나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회기 W 단계처럼 짧게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회기를 통으로 종결 세션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코치는 고객이 코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코치라고요. 코칭 전 과정을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코칭 첫 회기 때 만났던 고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여러 성공 경험을 통해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며 코치가 없더라도 변화 행동을 계속해서 keep going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결 단계를 잘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종결 단계에는 해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6회기가 종결 세션이라고 한다면 5회기가 끝날 때 코치는 고객에게 반드시 다음 회기가 종결 세션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 종결 세션이 지금까지의 코칭처럼 어떤 새로운 목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 전 과정을 돌아보고 코치가 없더라도 혼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회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이때 언급하면 좋습니다. 만약 추가 회기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다음 회기도 계속해서 리그로우 모델로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종결 세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코치만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도 코치와 헤어질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종결 세션을 시작할 때 이 고객의 종결에 대한 마음을 다루는 작업도 간단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코칭이 종결되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와 같이 아주 심플하게 고객의 마음을 여쭈면 되고요.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장은 코칭 첫 회기가 시작할 때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질문과 매우 유사하죠.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고객이 현재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인식하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도록 스르륵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결 세션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종결 세션 역시 기본적으로는 리그로우 모델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먼저 지난 회기 이후 고객은 코칭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와 관련된 검토 및 평가, 즉, 이 리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리 단계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G 단계는 코칭 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계획 세우기와 같은 그런 회고 및 미래 준비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지만
이 종결 세션은 해야 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코치 주도로 종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5회기 끝날 때, 그러니까 종결회기 직전 회기 때 이미 고객에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거예요. 자, 다음 R 단계에서는 코칭 전 과정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첫 회기 때 세웠던 상위 목표의 달성 수준을 확인하는 것과 무엇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코칭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등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코칭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코칭 목표가 이것이었는데 현재는 어떠한가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코칭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코칭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통해 고객이 코칭 전 과정을 회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코칭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이런 질문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위한 약간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칭 과정에서 기억에 대한 질문은 보통 성취감 또는 자신감을 얻었던 순간이 많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그 기억을 탐색하는 것보단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을 경험했구나 하는 뭔가 여정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는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인정하고 지지 및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서 다룰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는 처음에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설정하고 나서 다음날 실제로 행동을 했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라고 했다면 코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 행동을 했던 경험이 고객님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성취감 역시 고객님이 행동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런 고객님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에게 인정, 지지, 격려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후 진행할 과정에 대해서 예열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심리 상담과 코칭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효과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였죠. 상담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했지만 코칭은 결국 이 코칭을 통해 고객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님들께서는 우리 코칭 목표가 이것이었는데 현재는 어떠한가요? 와 같은 이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평가를 고객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척도를 활용하여 목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 강의의 사례에서 김미나 고객의 상위 목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나 되기 2점에서 5점으로 였습니다. 그러니까 1회기 당시 자신을 평가했을 때가 2점이고 이 코칭이 끝나는 6회기 때 자신이 5점이 되는 것이 목표였죠. 이렇게 점수를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고객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메타 인지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내가 코칭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통찰하고 학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충분히 생각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코칭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고객의 성공 경험을 분해하면서 고객의 고유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성공 방식을 만드는 자원을 구체화하고 또 명확하게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는 매일 시간 계획표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코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계획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시간 계획표를 통해 실행 계획을 하나씩 해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나요? 그 외에 또 목표와 달성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네, 코치는 이런 질문을 통해 고객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들으면서 고객의 자원을 고객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냈던 경험이 고객님에게 성취감을 주고 또 동기부여도 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고객님의 꾸준함, 책임감 같은 자원들이 녹아있던 거네요. 라고요. 네, 이런 코치의 피드백은 고객으로 하여금 나에게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힘이 있구나. 나는 꾸준함이라는 자원이 있구나. 와 같은 자신의 자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은 자기 안에 있는 성공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힘과 전략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칭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코칭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고객이 코칭 6회기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통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는 고객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은 이 코칭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고객의 답변을 고객의 미래와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처음에는 작은 행동 하나도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코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현재의 자신감이 계속 유지된다면 고객님의 5년 뒤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질문을 통해 고객은 지금의 내적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래를 상상하게 도와주는 질문은 고객이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확신, 예를 들어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그런 내적 자원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 결과 자신이 상상한 미래에 긍정적인 나가 되고 싶은 고객은 이 코칭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코칭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객에게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코치로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의 아쉬움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아쉬움, 즉 내가 좀 더 성실히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자기 성찰적 내용입니다. 이 경우라면 코치는 고객의 코칭 과정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변화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고객이 제가 중간에 너무 바빠서 할 일을 잘 못했어요.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코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은 세션에 꾸준히 참여해 주셨고 그 안에서 많은 성찰과 실천을 하셨어요. 처음 만났던 1회기의 고객님과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성장하셨고 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변화를 짚어주고 따뜻한 진심과 지지를 전하는 것은 고객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치나 코칭 과정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만 다루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 경우 코치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코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생한 피드백은 사실 어딜 가서도 듣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듣는 것이 아닌 이상 내 코칭을 누군가 적나라하게 보고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코칭을 하고 있는 건가?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나도 만족하는 그런 코칭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전문 코치로서 성장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드백은 내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쉬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아쉬운 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마무리하고 코치로서도 성찰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마디가 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R단계를 지나 5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단계는 앞으로의 미래, 즉 고객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코치인 여러분은 고객 곁에 함께 있었죠. 물론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성장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코칭이 종료되면 그 든든한 존재, 즉 코치가 더 이상 옆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5단계에서는 코치 없이도 고객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스스로 동기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하고 구체화해주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코칭이 종료되는데 앞으로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고객의 응답에 따라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함께 구체화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던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지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단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6회기까지 잘 따라온 고객이라면 스스로 앞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코치가 장애물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도 고객이 스스로 이런 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은 코칭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해 왔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코치와 고객이 자연스럽게 티키타카 하듯 주고받으며 실행계획과 대비 전략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W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코칭의 종결 단계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고 고객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이때는 복잡하거나 무겁게 접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로 코칭 6회기가 마무리되네요. 이 여정을 함께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심플하죠. 고객이 답변을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전하시면 됩니다.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축하하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는 이 코칭의 여운을 길게 남길 수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심플한 단계지만 이 마지막 순간이 고객에게는 따뜻한 마무리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칭 종결 회기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코칭 종결 이후에는 꼭 만족도 조사와 소감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객이 경험한 코칭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은 코치로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또 다른 고객이 나의 코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처럼 코칭도 하나의 서비스이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생생한 후기를 잘 기록하고 정리해 두면 코칭의 신뢰도와 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가상 사례를 통해 종결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래는 한 회기 전체가 종결 회기라서 사실 대화 내용이 좀 더 길고 또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 가상 사례는 교육적 측면에서 제가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라서 좀 짧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상 사례 역시 이전 사례의 주인공이었던 김미나 님이 고객이고요. 완전히 이전 사례들과 동일한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상 사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나님. 오늘이 6번째이자 마지막 세션입니다. 미나님은 이 종결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 아쉽네요. 매주 이 시간이 저만의 정리 시간 같았거든요. 끝이라고 하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아쉬운 마음 자연스럽고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만큼 이 시간이 미나님께 의미가 있었던 거겠죠?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엔 그냥 상담 같은 건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이 기대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반가운 이야기네요. 미나님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뿌듯하네요. 뭔가 정리를 잘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네, 오늘은 그 정리를 완성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코칭 시작할 때 하던 작업이 있었죠? 오늘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세웠던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나님, 한 주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미나님, 우리가 함께 했던 코칭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음, 여러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요. 그때 코치님이 방금 말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것도 큰 변화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머리가 띵 했다고 할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을 코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뭔가 제가 저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나님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어, 그 몇 회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코치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셨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말없이 기다려주셨던 게 오히려 편안하고 저를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꽤나 긴 침묵이었지만 뭔가 미나님께서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시간이 미나님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니 참 기쁘네요. 네, 그때부터 저를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해결책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함께 세웠던 코칭 목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나 되기, 2점에서 5점으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목표는 현재 몇 점인가요? 어, 솔직히 말하면 5점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2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4.5점? 4.5점 정도는 된다 생각해요. 예전엔 퇴근하고 집에 오르는 그 오르막길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숨이 하나도 안 차게 오르고요. 또 살도 많이 빠졌고, 특히 그 명상 시작하면서부터 제 감정을 조절하게 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와, 2점에서 4.5점이라면 정말 큰 진전이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웃으시니까 저도 참 벅찬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코치님 덕분이죠. 코치님 아니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서포트만 했지, 실제로 계획하고 행동하신 건 미나님이에요. 다 미나님 덕분입니다. 네, 많이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미나님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이 있었나요? 음, 저는 작게 시작해보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잘 못했었는데, 코칭하면서 5분만 해보자 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하루 5분이라도 걷고 10분이라도 책 읽고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작게 시작하는 것이 미나님의 성공 방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작게 시작해보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해도 나 참 잘한 듯?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지금 딱 생각이 나는 순간은 청소인데요. 사실 청소가 좀 밀릴 때가 많았는데 항상 대청소를 먼저 생각하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작게 뭐 내 책상부터 치우기라든지 청소기만 돌리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니까 또 금방 청소가 끝나더라고요. 그때 나 참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와, 너무 좋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장면이 상상되는 것 같아요. 작은 청소 한 번이 미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성취감으로 연결된 거네요. 네, 예전엔 뭔가를 하려면 항상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약간 완벽주의 같은? 근데 이번 코칭을 통해서 꼭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네요. 완벽함보단 작지만 현실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높였던 거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예전엔 나는 꾸준히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작게라도 해보자는 태도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청소 말고도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방식까지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진 변화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미나님만의 그런 고유한 성공 방식 같은 거거든요. 작게 시작한다, 부담을 덜 느낀다, 실행한다,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시도한다. 이게 미나님이 이번 여정에서 발견한 가장 큰 자원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오, 생각해보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코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성공 방식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저도 쭉 들어보니까 미나님은 자기만의 성공 방식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이 자원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내 안에 자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감정일기요. 사실 예전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지금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라고 하셨던 그 질문이 있잖아요.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감정일기를 쓰게 됐거든요. 아, 그때 기억나요. 웃으시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순간이었죠? 결국 감정을 바라보는 힘도 미나님에게 소중한 자원이 되었네요. 맞아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나라는 그 코칭 목표가 진짜 현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 너무 감동이네요. 지금의 미나님을 보니까 그 목표에 정말 근접하셨고 앞으로도 그 길을 잘 걸어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나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조금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나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코칭 과정을 통해 배우거나 얻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제일 크게 배운 건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라는 거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도요. 예전엔 누가 뭐든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러닝, 감정일기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 어, 저는 미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지금 변화한 미나님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5년 뒤의 미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해야 할 일들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잠깐 멈추는 법을 아니까 제 스스로를 더 잘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가벼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어요. 5년 뒤의 미나님은 마음이 가볍고 자신도 잘 돌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네,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자신을 챙기니까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처음엔 그냥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삶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제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고 싶어요. 네, 정말 그렇죠.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주는 법이니까요. 정말 소중한 배움이네요. 그 배움을 앞으로의 삶에도 연결해서 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혹시 이번 코칭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라.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실제로 한두 번은 실천 못한 날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좀 실망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코칭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거든요.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님은 계속 이 자리에 오셨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해내셨어요. 처음 1회기 때 미나님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훨씬 자신감 있고 자기주도적인 모습이세요. 그 변화가 저에겐 너무 감동인걸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코칭을 통해 제 자신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정말 기쁜 말씀이네요. 혹시 코칭을 통해 배우거나 얻은 점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초반에 말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코칭이 이제 종료될 텐데 앞으로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꾸준히 이어가는 걸 제일 중요하게 삼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단 매일 명상 10분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요가 가는 거? 그리고 감정일기도 계속 쓰려고요. 이게 저한테는 꽤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미나님이 지금까지 실천해 오셨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계획이 너무 좋네요. 혹시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원이요? 저는 아침에 알람 옆에 작은 카드 하나를 붙여놨어요. 오늘 나에게 다정하게 라는 문구인데, 그거 보면 무의식 중에 명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친구랑 같이 운동 일정도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응원해주고 간단한 운동 기록 남기고 그러니까 혼자보다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와, 여러 자원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미나님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장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쁠 때? 일이 몰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예전처럼 다음에 하지 뭐 하다가 또 미루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미루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미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세요? 어, 그럴 땐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5분이라도 하자고 자신한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미루면 친구한테 살짝 알리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루틴 놓쳤는데 다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좋네요. 작게 시작하기라는 미나님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장애물을 넘는 그런 전략이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처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나님.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코칭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처음 1회기에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미나님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6회기의 여정을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진짜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내가 진짜 뭘 바꾸고 싶은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매주 코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씩 정리되고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집중해본 게 처음이라서요. 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저도 미나님께서 용기 내어 이 여정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코칭이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보려는 선택에서 시작되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건 바로 미나님이에요. 사실 중간중간에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 싶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됐거든요. 그 변화는 정말 크고 의미 있는 변화예요.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 라는 말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신 미나님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코치님.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해요.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미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오늘까지의 이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랄게요.
솔직히 좀 걱정은 돼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씀이 저한테는 최고의 피드백이네요. 이제 코칭이 종료되긴 하지만 제가 계속 미나님을 응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코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6회기 동안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살짝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코칭을 마무리하면서 짧게 소감이나 느낀 점을 리뷰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코칭을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저도 후기 보고 코칭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심 담아서 적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신을 돌보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삶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건강하세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객과 만나면서 종결에 대한 마음을 다루었고, 우리가 가상 사례에서는 생략했지만, 이 리 단계와 목표 설정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종결 회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코칭 질문들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코칭 목표 점검, 고객의 성공 방식 도출, 아쉬운 점과 미래 계획 탐색, 마지막으로 소감 나누기까지 쭉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치 1부터 고객 4까지의 과정이 고객의 종결에 대한 마음을 다루는 과정이죠. 고객의 아쉬운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코치는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 역시 고객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느낀 것이라고 전달하며 고객의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죠. 그리고 코치 5번에서는 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한 주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일단 리 단계와 목표 설정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요. 그 방식 역시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이전 강의들과 같이 리 단계와 지 단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첨언하자면 제가 이론적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결 회기에는 목표 설정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고객과 해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미 직전 회기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코치 4번처럼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코치 주도적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코치 4번을 살짝 의문형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안하고 허락을 구하는 느낌으로 질문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에는 코칭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코치 6번입니다. 코칭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은 코칭 전 과정을 훑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코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코치의 질문을 잘 보면 이 고객의 발언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질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의미 있는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결회기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이 파트의 중요도는 다른 파트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나 맥락상 좀 어색한 감도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코치 9번. 고객의 코칭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죠. 고객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2점에서 4.5점으로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코치 10번을 보면 진심 어린 축하와 인정을 전달하고 있죠. 목표치였던 5점이면 뭐 사실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고객이
과거보다 현재 성장과 발전을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이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저는 이런 순간이 오면 고객과 하이파이브나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상황이면 따봉 이모티콘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치 11번.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요인을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의 성공 방식을 만드는 자원을 구체화하고 고객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 고객은 청소라는 예시를 들면서 작게 시작해보기라는 자원을 말합니다. 또한 항상 완벽하게 해야 하는 나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작게 시작하는 나로 변화된 그런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고 코치 14와 15는 계속해서 고객의 성공 자원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요약하여 고객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이라면 보통 이러한 통찰 과정에서 고객은 이것저것 좋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스스로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코치가 좀 요약 정리를 해서 되돌려주면 아마 고객이 좋아할 겁니다. 근데 또 코치가 무조건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고객이 통합을 잘 못하는 것 같을 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치 16번은 또 다른 고객의 성공 자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고객 18번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코치 19번으로 와서 이제 코칭 과정에서 배우거나 얻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이 이 종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코칭 목표 달성 여부라든지 무엇이 코칭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질문들은 고객의 목표라는 것에 포커스를 둔 질문이잖아요. 물론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코칭 과정을 통해 배우거나 얻은 것에 대한 그런 고객의 답변은 보통 자신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가에 주목하고 있죠. 실제로 고객은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내적 자각을 표현합니다. 이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이고 이런 배움은 코칭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종결 단계에서 가장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넘어가서 이 코치 20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재와 미래의 연결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변화된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 5년 뒤에는 어떨 것 같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고객은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와 동기를 그려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코치의 설득이나 제안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의 통찰과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결국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 가상 사례는 교육사정상 코치 19에서 22까지의 과정을 통해 고객이 코칭에서 배우거나 얻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진행하시는 코칭에서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치 22에서는 이제 아쉬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고객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죠.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순간에는 고객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기억하고 일부의 부정적인 것을 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를 보면 아니거든요.
고객을 1회기부터 쭉 봐온 우리 코치님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회기가 지남에 따라서 고객이 정말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고객분들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님들께서는 고객이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때 고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치 23에서 구체적으로 고객의 변화를 언급하며 지지와 격려를 하고 있고, 코치 25로 넘어와서 이제 코칭 종결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과 장애물, 그리고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객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코치 30으로 와서 이제 코칭 종결 소감 나누기 작업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코치는 고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전달하고 있고, 코치 35에서 소감문이나 리뷰를 부탁드리며 코칭이 종결됩니다. 자,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 강의를 클릭했던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은 조금은 설렜고 조금은 막막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칭이 뭐지?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안고 조심스럽게 시작하셨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좋은 질문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도 느끼셨고, 작은 피드백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와 변화를 줄 수 있는지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의 신뢰, 질문을 통한 자각,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성장이라는 코칭의 핵심 원리를 직접 경험하며 코치로서의 태도와 정체성을 차근차근 쌓아오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단지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곁에 따뜻하게 머무는 법, 그리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코치의 힘을 내면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지할 수 있는 코치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예요. 삶의 이 배움을 데려가는 것이죠. 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배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코칭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체인지 마커스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끄는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